안녕하세요. 공공경제론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제1장, 공공경제론 제1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 첫 번째 1장으로 다루는 거는 공공경제론이란 무엇인가, 세부 제목으로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공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공공경제론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행정학도가 왜 공공경제론을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공공경제론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학, 우리는 행정학과인데 공공경제론, 경제학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학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제 쪽에 관련된 거는 저희 과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탐 시간에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경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이렇게 키워드가 재화나 용역입니다. 재화나 용역. 그걸 따지면 영어로는 good and service 그러는데, good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good에 s를 붙이면 형용사가 명사가 돼가지고 좋은 것들, 우리가 인간에게 쓸모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good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커피숍에 가서 커피 주세요 했더니 커피를 배달해 줘요. 그럼 커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나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 걸 서비스라고 그래요. good and service,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사전에 찾아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경제 현상을, 아까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이 경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저걸 왜 만들까? 어떤 사람은 저걸 왜 소비하고 있을까? 그걸 왜 분배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배우는 학문이라, 그러니까 사회과학. 그래서 과학이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뉘는데, 자연과학은 인간을 뺀 환경이라든가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하고, 인간이 포함된 거는 사회과학.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함께 인간이 활동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a social science concerned chiefly with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 and service. 그러니까 social science다. 그래서 이 안에는 economic theory, principles, 원칙이라는 거죠. 이론, practice.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은 우리가 경제학과는 아니지만 경제학 할 때 경제학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이렇게 나뉘고, 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어떤 분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앱이라고 하죠.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응용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시경제학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걸 말하죠. 작은 것, 이제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숲이 하나 있다 그러면 숲 속에 나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한민국 하나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5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5천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개별적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생산자, 소비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강제력을 통해서 관여하는 것은 정부. 그래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생산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우리 행정학은 사실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일을 잘할까 배우는 건데,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잘할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고 있는,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가격이에요. 가격. 여러분들도 저하고 한 학기를 배우고 나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가격은 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재화 용역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져요.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서로 간에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우리가 왜 시장을 해요?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러 시장에 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물건하고 돈하고 바꾸려고. 이 바꾸치기 하는 비율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에 대한 소비를 줄여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소비를 늘려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장 가격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자원 배분이라고 해요. 자원 배분. 이 자원 배분은 왜 효율적인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통한 자원 배분이 실패하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아까 숲의 비율을 따지면 전체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전체 숲을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5천만 명 전체 대한민국 국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가 하는 게 크게 본다는 뜻이죠. 매크로 이코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풀로 이루어진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거시경제학이고, 그래서 국가 전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거 살펴볼 때 GDP예요. Gross Domestic Product, GNP, 그러면 Gross National Product. 그러니까 전체 이 경제가 좀 성장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보는 게 국민소득. 그리고 물가가 한 물건의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물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 물가도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물건들의 가격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 우리 학교 앞에 식당에서 사는 이런 거죠. 우리 오정동에 가면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그렇게 큰 덩어리로 크게 사는 그런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도매 물가 이렇게 나뉘죠. 그렇게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고용,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국민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돈의 움직임도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들이 이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자율에 따라서 은행을 돈에다 넣고, 아니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자율을 보고 비트코인을 사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이제 이 뒤에 나올 화폐금융론인데, 이자율의 변화를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학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응용, 경제학은 응용, apply, 적용하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는 거.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또 이렇게 예금으로 받는지, 이런 것들 배우는 게 화폐금융론.
우리가 배우는 공공 부분에 정부 영역의 경제학을 적용한 것이 공공경제론, 국제무역, 국제수지 이런 거 분석하는 게 국제경제학, 그다음에 기업들끼리 어떻게 카르텔을 만들고 독점을 하고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산업조직론, 그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것들 배우는 게 경제발전론, 그다음에 실업, 고용 이런 쪽 배우는 게 노동경제학, 농업 부분에는 농업경제학, 그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것들은 아, 아, 계량경제학 이렇게 말합니다. 계량경제학 이렇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응용경제학, 응용경제학에서 어느 분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 부분에 적용한 거는 공공경제론 이렇게 배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이제 경제학인데 공공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는 민간 부분, 프라이빗한 영역, 사적 영역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가. 이제 경제학이 좀 더 어드밴스 되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경영학과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과에서는 개인 소비자가 또는 생산자,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행정학과는 공공 영역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공공 경제론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앞에 이거는 공평하다의 공 또는 함께하다의 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도 드릴 공, 바칠 공, 또 이것도 함께하다 공. 그러니까 두 개 다 공공 그러면은 함께 쓰는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앞에 있는 공은 이 저울처럼 저울이 쫙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등을 강조하는 공입니다. 두 번째 공은 이게 서로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두 손으로 함께. 원래 신에게 바치는 것도 공인데 이제 함께 드리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함께하고 또 n분의 1로 또 평등하게 하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을 합치면 여러 사람이 모여 힘을 함께함,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예를 들면 공공시설 그러면은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반대로 개인 시설 그러면 그 사람만, 돈을 낸 사람만, 그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개인 시설이죠. 공공사업 그러면은 사업도 자기만 돈 벌려고 하는 거는 개인 사업, 사적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사용. 집을 질 때도 공공택지 그러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택지는 공공택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이 돈 모아서 하는 거는 개인택지, 개인사업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될 공공재, 여기는 여럿이 함께 쓰는 재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중에 배워요. 공공성, 여러분들이 공기업론 이런 거 배울 때 그냥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공기업은 공공성을 투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그 기업의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 부분과 공공 부분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리엄 웹스터 사전문 public 한번 찾아보면 exposed to general view,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relating to or affecting all the people or the whole area of nation or state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lating to a government, 정부하고 관련된 거, relating or being in the service of community,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공공, public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relating to business or community interests as opposed to private affairs, private한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에 반대되는 커뮤니티, 함께하는 일, 이거를 public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social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살펴본 private이라는 건 뭐냐? private는 intended for or restricted to the use of a particular person, group, 특별한 사람이나 그룹에 이렇게 국한된 거예요.
belonging to or concerning an individual person, company, interest. 이게 사적이라는 게 한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돈 낸 사람, 그것을 함께 소유하고 그 사람한테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그리고 프라이빗이란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 공공경제론이란 무엇인가. 이제 공공도 배웠고 경제학도 배웠으니까 공공경제학 또는 공공경제론이란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미시경제학을 기초로 해서 제가 미시경제학을 4월 달 내에 3주 동안은 미시경제학을 우리가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요. 미시경제학을 기초 이론으로 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함. 여기서 효율성이라 하면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강의 동영상을 듣는 시간에도 이 시간에 온전히 강의 동영상을 듣기 위해서는 딴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한 달 동안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개인 과제로 한 달 용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제출하는 개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3월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4월 초까지, 제가 3월 말로 돼 있으면 4월 초까지 내도록 이렇게 할 텐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형평성, 공평성 또는 공정성 그러는데, 이거는 소득 분배가 또 자원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듣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공평한가, 공정한가 이런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평한 거냐? 그러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에 제가 밥을 하는데, 예를 들어 밥을 하고 아침에 밥을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떠줄 때, 우리 제가 자식이 셋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나이가 다 다른데 똑같이 밥을 주는 게, n분의 1을 주는 게 공평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 같게 밥을 주되 밥의 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7살, 8살짜리에는 조금 밥을 주고 고등학생에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같은데 다르게 하는 거나 다른데 같게 하는 것도 사실은 불공평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공공경제론에서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함께 배우는 그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은 제가 15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데, 앞쪽 그 한 3, 4주 동안은, 4월 달 동안에는 공공경제 분석을 위한 미시경제학에 기초해가지고 미시경제학 10원리를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비자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소비자의 행동은 아까 제일 중요한 변수는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을 보고 행동하는데, 가격과 함께 성능도 고려해요. 우리 그걸 합쳐서 가성비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요. 자기 만족이 극대화된 그 가장 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산자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잘 살펴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밑에 식당에, 식당주인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버는 게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윤 극대화하려면 많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생산 단가는 낮춰야 돼요. 그렇죠? 비싼 알바 써가지고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알바도 낮은 알바. 그 대신 너무 질이 떨어지는 알바는 또 못 쓰는 것이죠. 이런 생산자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보는 것. 그 다음에 이 생산자나 소비자나 가장 중요시하는 게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요와 공급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경제를 분석하려면 후생경제학 또는 정보경제학 파트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시경제학의 시벌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공공경제론으로 들어가서 정부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재정,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을 재정이라고 그래요. 그 재정은 어떻게 조달되며 어디에 사용되는가. 여러분들도 한 달 용돈 쓰는 것을 이렇게 숙제로 과제로 할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가 인풋 아웃풋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경제론의 기초가 되는 게 시장 실패론인데 그냥 시장에 맡기면 효율적인데 왜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경제에 개입해야 되는가, 이것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시장 실패론입니다. 그 시장 실패론을 구성하는 게 공공재, 외부성, 공공선택 이런 것들 그 원인을 살펴보고 실제 이제 정책으로 들어가서 나눔, 분배, 바람직한 분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4대 보험,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면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까지 포함하는 건데 이 4대 보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쓸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우리도 늘 물건 살 때 비용 편익을 분석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러 가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비용으로 나가요. 그래서 짜장면이 내 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죠. 이게 편익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사는 거예요. 그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반대로 편익보다 비용이 커요. 그러면 머뭇머뭇거리다가 이건 안 사갈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죠.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할 때 따져보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조세 이론, 세금이 부족할 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적자를 하잖아요. 빚을 내서 쓴단 말이죠. 그 국가 부채라고 하는데 국채 발행 그것에 따라서 재정 적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공기업들이 제공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공공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까지 배우는 것이 공공경제론의 주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학과에 들어오신 분들이 왜 공공경제론을 배워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들 1학년들이 많으니까요. 이거 행정학 우리 이제 여러분 아마 기초 이론으로 행정학을 이번 학기에 전공으로 배울 거예요. 거기서 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 부분의 운영과 관리,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에요. 공공 부분에서 하는 일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주요 영역으로 따지면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 학생회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일을 하려면 일단은 조직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을 채워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돌아가게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대전시, 대덕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행정학의 주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공익 실현, public interest 이게 목적이에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 완료. 영어로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할 겁니다. Plan, do, see, feedback. Plan, do, see, feedback. 인생 자체가 이래요. 하루 일어나면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완료하는 과정이 하루가 돌아가죠. 저는 이제 지난 행복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요. 하루가 성경에서는. 그래서 저는 저녁 때 계획을 합니다.
지난 하루를 돌아보고 저녁에 계획을 해놓고 일어나면 지평부터 시작하는 게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plan, do, see, feedback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도 월요일 날만 되면 주간 업무 보고라고 하는 회의를 해요. 월요일 날 회의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점검하고, 그죠? 금요일 날 마치고 쉬는 거죠. 다시 또 월요일이 되면 또 계획서 내 가지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퇴근하기 전에 월요일 날 발표할 주간 업무 보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회사원 생활을 하게 되면,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공동체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이 우리가 다루는 정부는 강제력, coercive power, 이 공권력을 기초로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그런 정부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배우는 거는 저는 공동체 행정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공공경제론을 가르치고 2학기 때는 지방자치론을 가르치는데, 공공경제론이든 지방자치론이든 제가 늘 그 안에 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행정학 또는 공동체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학도는 왜 이 경제학 또는 공공경제론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은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이 돈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돈이 어디서 올라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행정학도로서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거에 아까 3대 전공으로 따지면, 전공 필수로 따지면 조직, 인사, 재무에, 경영학과에 가도 똑같아요. 경영학과에 가서도 일할 때 배우는 거, 민간 조직에서 조직, 인사, 재무를 배워요. 그래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행정학과는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다루는데 그중에 재무행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 과에서 재무행정 과목은 원구한 교수님이 공기업론과 함께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plan, do, see, feedback 하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를 잘 살려면 하루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완료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 행정이라고 좀 부르는데, 생활 행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공동체 자치, 또 정부 회계 감사론, 회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제가 회계 과목을 자주 열지는 않지만 2년에 한 번씩은 열어드리는데, 그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게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 회계사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수준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숫자로 된 장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경제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회계감사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경제학적 사고방식,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땡기는 대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좀 습관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습관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돈 쓸 때만큼은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철한 이성으로. 물론 그와 함께 너무 뱀처럼 차갑게 살면 안 되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할 때는 하되 그것도 냉철하게 생각한 다음에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 과목이 1학년 과목이라 많은데, 그러면 내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4년 다니는 게 정말 잘한 선택인가 하는 것들 따져봐야죠.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나중에 이거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위한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방법론도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될 거는 이 사회에 공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공짜로 주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데, 청년들 기본소득 주는 거 저는 찬성이다. 다만 공짜로는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공짜로 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 그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거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 그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공짜가 없는 세상에 대한 것들도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를 걷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부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 여러분들이 국민주권이라고 헌법에서 배웠는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주인인데 뭘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도 사실은 원래 퍼블릭 서번트예요. 국민들의 종이죠. 그 사람들이 내 돈을 가져가서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 감시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 같으면 1년에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세금을 낸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한테 3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면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니네들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건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돼야 진짜 민주주의고 국민 주권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고 메타버스 시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 국민 주권이 강조되는, 지금은 대통령 한 명 뽑아놓고 5년 동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국민 주권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쪽의 이야기들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강의 끝에는 이렇게 영어 표현들을 한 번씩 나누는데, 요 글은 알프레도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The Present Position of Economics, 이 경제학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이분이 연설하는 자리예요. 연설문이에요. 연설문에 제가 강조한 아까 차가운 이성, 냉철한 이성,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슴, 이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with cool heads but warm hearts.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경제학자들은 먼저 차가운 이성으로 따질 거는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행동할 때는 warm heart,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질 건 따지되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될 것,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배려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알프레도 마샬이고,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영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세세히 영어 강독은 못 해드리지만 실제 살아있는 영어 표현들을 이렇게 해보시고 이런 걸 통해서 영어 공부도 늘리고 단어 실력도 늘리고 하라고 제가 영어를 자주 쓰고 그 안에 넣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미시경제학의 기초 1, 2, 3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서 또 만나고 제가 조배 정도 하고 이런 과정들은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